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 이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에다 질문을 받았어요. 저랑 수다 떨어주세요. 저 메이크업 영상 찍을 거예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라고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그 스토리에 올라온 질문들 이렇게 답변하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 영상 찍어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광고 없고요. 제가 요즘 데일리로 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로만 선별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의 찐 데일리템들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저의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 요 메이크업 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꾹! 짠!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저 요즘 다시 이 친구로 돌아와서 이 친구 좀 자주 쓰고 있어요. 워낙 유명하죠? 랑콤 땡이돌 울트라 웨어 B-015 요걸로 발라줄 거예요. 이 컬러가 제 피부톤이랑 딱 맞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펌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손에서 퍼트린 다음에 손으로 일단 얇게 피부에 좀 덧발라줄 거예요. 얇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손으로 먼저 좀 이렇게 퍼트려주고 난 다음에 퍼프나 쿠션으로 두들겨주면은 더 잘 밀착이 되거든요. 뭔가 모자란다 하면은 더 덧바르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바르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두들겨 볼까요?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좀 떨어가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기관리 잘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자기관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막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저 예전이랑 되게 많이 변했어요. 제 생활 패턴도 변하고 마음가짐도 변하고 뭔가 그런 자세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게 뭐 좋게 변했다, 안 좋게 변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좀 성향이, 스타일이 바뀌었어. 옛날에 헤이즐이 확실히 자기관리를 좀 더 잘했던 것 같다. 물론 그 자기관리라는 개념도 조금 달라요. 옛날의 자기관리랑 요즘의 자기관리랑 그게 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옛날 같았을 경우에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관리라면은 요즘의 저의 자기관리는 약간 정신적인 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요도가 좀 살짝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진짜 파워 J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MBTI 검사하면은 확실한 J가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그런 극단적인 J는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는 그런 자신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됐고 뭐든지 다 잘 해내야 됐고.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 소리 많이 들리시나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을 틀긴 해야 되는데 진짜 이상하다. 나 쟤만 틀었는데 왜 얘가 너 뭐야?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나를 왜 방해를 하는 것인가? 어쩔 수 없다. 일단 그냥 할게요, 여러분. MBTI 얘기하고 있었죠? 옛날에는 진짜 계획하에 뭔가 착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다면은 요즘에 저는 힘을 빼도 될 것, 힘을 더 줘야 될 것, 그거를 조금 구분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좀 내려놓을 줄 알게 되니까 옛날에는 막 모든 것을 다 잘해내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다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워 J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성격이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달고 살거든요. 계획이 조금만 틀어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럼 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획이 바뀌거나 계획대로 안 되거나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게 틀어지거나 잘 안 되거나 할 때도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P인 친구들을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거든요. 성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내려놓으니까 확실히 훨씬 좋더라고요. 삶이. 뭔가 옛날에 비해서는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목숨 걸고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 옛날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뭐 영상 속에서는 좀 많이 티가 안 났겠지만 왜냐면 제가 힘들어도 진짜 제가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티가 잘 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셨겠지만 예전에 진짜 그런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파운데이션은 했어요. 컨실러로 조금 그냥 좀 잡티 같은 거 살짝 가려줄 부분만 살짝 가려주고 그러고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컨실러는 요거 알마니 요거 발라줄 거예요. 이 친구로 요즘에 턱에 뭔가 났다가 들어간 이 잡티 흔적들이 좀 있어갖고 얘네들은 조금 살짝 가려주고 그러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 가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개씩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지. 사실 내가 마음 먹은 것만 잘 지킬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자기 관리 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지? 라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계획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 그것만 이루어져도 사실 저는 내 관리에 그래도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MBTI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부터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MBTI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저는 ENTJ잖아요. 근데 제가 ENTJ 중에서 E, N, J는 다 이렇게 약간 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요. 근데 그놈의 T 있죠? 너 T발 C야? 그 T가 저는 되게 선택적 TF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엄청난 끔찍한 혼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T랑 F가 진짜 한 50대 50이에요. 막 49대 51. T가 아주 몇 퍼센트, 한 1, 2, 3% 살짝 많은 정도?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안 좋아. 왜냐면은 가끔가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단 말이지. 아니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으면서 왜 이때는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왜 이렇게 또 반대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가 질문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내 정체에 대한 그런 혼란, 혼동, 일어나는 카오스 상태가 되는 그런 경험을 꽤나 자주 합니다. 아, 나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제가 F가 될 때는 언제냐면은 정말 그냥 내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많이 F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버 친구들도 그렇고 뭐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를 보면은 T 안 갖고 F 같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딱 그냥 제 사람들한테서만 그런 T의 성향을 떼지 않고 딱 그런 F 성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T의 성향이 나올 때는 일할 때는 저 완벽한 극단적인 T인 것 같아요. 정말 효율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그래서 힘들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눈썹을 그려줘 볼 거예요. 눈썹은 요거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02 그레이 브라운. 짠, 저는 요런 납작하게 생긴 요런 아이브로우 펜슬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기 편하더라고 항상. 그 다음 질문.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TMI들과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혼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분율이 엄청난데?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거지? 언니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뭐 결혼할 언니를 상상하면 너무 설레 죽겠어요. 막 이런 식의 막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때가 되면 하겠죠? 저의 대답은 정말 간단해요. 언젠간 때가 되면은 한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몸매 관리법 궁금해요. 소식자인 건가? 몸매 관리 비법 내놔라. 이런 식으로 또 몸매 관리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진짜 정말 제가 유튜브를 지금 8년차 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가장 많이 말했던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체질에 관련된 얘기를. 저는 일단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에요. 많이 먹으면 쪄요. 언니가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실 텐데 그런 체질이 있긴 있어요.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 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소화기관까지 막 그렇게 막 좋질 않아서 그리고 위도 되게 쬐끔해요. 통통이 좁고 허리가 좁기 때문에 이 허리 안에 모든 장기가 다 들어가 있으려면은 장기들 자체도 아마 크기가 다 조그말 거야. 그러니 위도 조그맣겠죠? 저는 엄청난 소식을 합니다. 진짜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은 물만 마셔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미쳤죠, 진짜.
근데 제가 결코 먹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제가 또 먹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편식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그 하루 동안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그거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막 엄청 막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아니고 그리고 막 살이 엄청나게 찌는 그런 음식들이 일단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살이 찌는 음식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뭐 고기와 해산물이 있다. 둘 중에서 평생 동안 하나만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무조건 해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체로 막 엄청 막 지방이 많고 막 살을 엄청 막 이렇게 찌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도 살이 막 엄청 찌는 음식들이 아니다 보니 살이 더 잘 안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인 것 같아요. 소화기관도 막 이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씩 저는 자주 먹어요. 조금 먹고 배불러 하고 스톱 하고 저는 조금만 배불러도 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배불러도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무조건 입에 넣어야 되는 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회, 게장, 막 굴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부른 게 너무 괴로워서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놓고서 한 1시간 있다가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소화가 되면서 꺼지겠죠? 그럼 1시간 있다 배고파. 그럼 배고파. 그러고 또 먹어. 그러고 진짜 한 주먹만큼 또 먹은 다음에 배불러. 그래. 한 또 2시간, 3시간 있다가 배고파 하고 또 먹어.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조금씩 자주 먹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손도 많이 가고. 하지만 많이 먹었을 때 제가 위경련이 일어나고 탈나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건강에 더 좋게 자주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저한테 맞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운동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살이 막 찌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막 하질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 운동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체력이 안 되고 몸이 힘들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 있죠. 그런 제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오래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엄마한테서도 엄청 잔소리를 듣고 있고 구성이한테서도 엄청 잔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제발 운동해라. 그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한번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눈썹까지는 완료! 이제 쉐이딩을 해줘 볼게요.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덴 쉐이딩 요거. 다시 작품 활동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왜 미술을 조금 멀리 하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미술 전공인 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다시 제 전공으로 돌아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개인전도 작년에 했고 단체전도 초대받아서 단체전도 하고 그래서 작품 활동을 지금 꾸준히 하는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약간 디지털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뭐 유튜버, 뭐 디지털 크리에이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본업은 아티스트가 맞아요. 저는 평생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저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아티스트로서의 지금 활동을 더 많이 앞으로 해나갈 건데 그렇다고 유튜브를 뭐 그만둬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저 유튜브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계속 지금 8년째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플러스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그 활동을 또 유튜브 안에서 또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8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저의 전공을 잠시 접었었죠.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조금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 정도부터 다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 그동안은 멀리 했냐? 사실 좀 지쳤었어요. 그 예술 활동에 대해서. 왜냐면 전 삼수한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 영상도 안 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봐 여기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저는 삼수를 한 사람인데 좀 굉장히 욕심도 많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목표가 너무 확실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입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약간 정내미가 털렸다고 해야 되나? 그 예술에 대한 정내미가 털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예술을 한다고? 예술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예술이 아니야. 하면서 좀 그림에 대한 그런 정이 많이 털렸었고 시미술 하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엄청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거에 제가 완전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활 끝나고 이제 여차여차 해갖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유튜브의 세계가 너무 신세계인 거죠. 그래서 나 이제부터 미술 절대 안 할 거야. 나 때려쳐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이 시작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의 전공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질문 중에 언니 직업이 뭐예요?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되게 귀여워. 언니는 직업이 뭐예요? 저요? 저는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도 아티스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쉐이딩도 다 끝냈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줘 볼게요. 여기 질문 중에 혹시 웜톤 화장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 찍을 건데요. 여러분은 수다 떨 거예요. 질문 주세요. 라고 그 스토리 올렸었잖아요. 거기에 혹시 웜톤 화장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는 화장이 웜톤 화장인가요? 를 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웜톤 화장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웜톤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화장이 웜톤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겠죠? 어쨌든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디올쇼 아이 팔레트 423호 이게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쁘죠? 컬러들 예쁘죠? 얘네들 색 조합해갖고 메이크업 해볼게요. 우선 베이스로 이 친구 베이스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웜톤 화장이 되겠네. 컬러 자체가 약간 브라운 오렌지 느낌이 있어갖고 제 퍼스널 컬러가 가을 웜인데 저는 진짜 그 퍼스널 컬러를 따지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다 갖다 바르거든요. 너무 퍼스널 컬러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저는 좀 재미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나는 이 색깔은 진짜 안 어울려. 나는 이 색깔 바르면은 내 얼굴이 죽어. 그런 컬러들 있잖아요. 하나씩은. 근데 그런 컬러들만 살짝씩 피해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컬러지만 약간 그 컬러에서 양쪽으로 좀 빗나간 언저리에 있는 그런 같은 컬러 계열들 있죠. 그런 컬러들은 아, 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내가 못 쓰네? 라고 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시도해보세요. 그 컬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잘 어울리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서 나는 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퍼스널 컬러 중요하지만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베이스 컬러가 아주 좋아. 그리고 여기 어두운 컬러 있죠? 이 친구로 음영을 줘볼 거예요. 언니 요즘은 패션 관련된 일 안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했던 뭐 헤이즐 클로젯 같은 것들? 아니면은 패션위크 다니면서 패션 행사 초대받아서 막 그런 거 한 것들?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에 좀 집중을 더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것들을 뭐 헤이즐 클로젯이 됐던 뭐 패션위크 다니면서 패션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런 약간 패션 셀럽의 느낌으로 패션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그거를 내가 아예 포기해, 아예 안 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유튜브 8년째면은 웬만한 컨텐츠들 웬만한 것들은 다 해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이 도전, 저의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활동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가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 패션 아예 안 해가 절대 아닙니다. 저 바로 저번 주에도 패션 영상 올라갔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디지털 크리에이터로서 할 수 있는 그게 패션이 됐던 메이크업이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은 계속 할 거예요.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제가 과거에 4, 5년 전에만 했던 그 정도의
그런 비중으로 패션만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 채널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해본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제 스스로도 저한테 조금 자부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타 크리에이터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좀 볼래 뭘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 옛날 과거 콘텐츠들부터 쭉 내려가서 쭉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뭐 패션, 뭐 디즈니, 해리포터, 브이로그, 하울, 그리고 막 아트 시작하면서 아트 관련된 콘텐츠들, 작업하는 영상들, 뭐 댄스 커버 등등 뭐 안 한 게 없다고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다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딱 그 시즌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해봤던 그 시기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의 유튜브 그런 일대기를 쫙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발전시켜야 될 영역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패션이 됐던 뭐가 됐던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킬 프로젝트가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실천에 딱 옮길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갖고 음영까지 줬고,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컬러로 애교살 부분 밝혀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유일한 그 글리터거든요. 얘랑 얘는 좀 쉬머한 애고 얘는 글리터인데 얘를 눈두덩 중앙에다가 발라서 밝혀줄 거예요. 애교살 밝혀주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원하시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의 메이크업을 가장 좋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패션을 가장 좋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해리포터 디즈니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저의 하울을 또 엄청 좋아해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저의 그런 헤이즐넛 친구들이 다 모여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바램을 다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예전만큼의 횟수만큼 그렇게 자주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여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어쨌든 만들어 놓은 베이스 토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다시 그것들을 부활시켜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콘텐츠가 있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인 DM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에게 많이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섀도우 작업했고요. 아유 예뻐라. 이 상태에서 저는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뷰러로 먼저 찝찝해줘야겠어. 다음 질문 뭐가 있을까? 언니! 반려동물 키울 생각 있으신가요?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너무 있어요. 너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못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 반려동물 있어요. 본가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 중에서 또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저 헤이즐 하면은 가장 또 좋아해 주셨던 게 해리포터랑 디즈니잖아요. 여기 해리포터랑 디즈니 룸투어를 했던 요 집 있죠? 요 집이 저희 본가예요. 여기 본가에 로또라는 저희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로또는요 말티즈고요. 지금 12살이 됐어요. 근데 요놈 새끼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애가 동안이야. 진짜 동안이에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머 애기네 몇 살이에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12살이요 라고 하면 진짜 깜짝 놀라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영하게 생긴 말티즈입니다. 눈도 아주 새까맣고 코도 새까맣고 입술도 새까맣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저희 집 강아지라서 제가 더 막 이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막 물어봤거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로또는 굉장히 영하고 큐티 뽀짝하다. 우리 로또를 키우기 전에 또 똑같은
견종인 말티즈를 키웠었어요. 그 친구는 톤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13년 정도 살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외동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 플러스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 살았던 건데 그러고 나서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한동안 우리는 이제 강아지 키우지 말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원래 안 키우기로 했었다가 12년 전에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엄마랑 저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어디선가 꼬물이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년 전에 저희 집 식구가 되어서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온갖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뷰러 해줬고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5호 다크 브라운 컬러. 다른 것도 좀 써줘야 되는데 사실 얘만큼 좋은 펜슬 라이너는 제가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해갖고 계속 얘만 쓰고 있습니다. 캐츠아이로 그려줘 보도록 하겠어요. 이 집에서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랑을 분산해서 주는 거를 잘 못해요. 막 이렇게 강아지 막 몇 마리씩 키우시고 강아지랑 막 양냥이들도 같이 막 이렇게 우르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 자신이 없어요. 그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사랑을 나눠서 이렇게 준다? 자신 없어요. 저는 오로지 한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로또가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로또에게 주는 사랑을 다른 강쥐에게 준다. 아직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 할 일을 하면서 케어해줄 수 있는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그런 준비들이 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나중에 먼 훗날에 강아지를 데려올 생각이고 언젠간 키우긴 할 것 같거든요. 언젠간. 맨날 강아지 영상들 채널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일단 제가 정말 자주 보는 강아지 채널이 밀크모카 채널이에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이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사모예드 밀크, 그러니까 우유예요. 우유 이름. 우유랑 이제 포메, 모카. 그러니까 주인분이 한국분들이고 이제 한국분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강쥐 2마리를 키우시는 건데 진짜 올라올 때마다 보거든요. 특히 우유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미치겠어. 우유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진짜 미쳤어. 그리고 또 제가 개처럼 생긴 강아지들을 좋아하거든요. 주둥이 조금 이렇게 길어갖고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조그맣고 엉금엉금 이런 애들도 물론 귀엽지만 전 그런 애들보다 정말 개 같은 개들이 좋아요. 그 중에서 또 저는 시바견을 좋아해요. 시바견도 진짜 개처럼 생겼잖아요. 진돗개, 시바견 이런 애들. 근데 전 시바견 중에서도 그 노랑이, 황토 말고 까망이 있잖아요. 까망이 여기 미간에 이렇게 콕하고 점 있는 애들. 그 까만 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은 이렇게 미간에 점박이가 있는 그런 까만 개를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견종이 폼스키. 그 허스키랑 포메랑 약간 이렇게 믹스한 그런 견종인데 폼스키라고 있거든요. 폼스키가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너무 잘생겼고 폼스키도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견종이거든요. 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유튜버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불꽃 눈썹 두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두두고 눈썹이 진짜 이렇게 샥 이렇게 나 있어갖고 그래서 불꽃 눈썹이라고 지으셨나봐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폼스키가 진짜 너무 잘생겼거든요. 내 스타일로 생겼어, 걔는 진짜. 그래서 나중에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은 그런 종류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저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쑥쑥쑥쑥 말하면서 쑥쑥쑥 잘 그려지네?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 그려줬고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01번 롱래쉬 컬링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요것도 제가 거의 맨날 사용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 진짜 최고. 마스카라 할 때는 수다를 살짝 삼가해주긴 해야 돼요. 여러분. 잠시 말이 없을 예정입니다. 잘못하다 삐끗한단 말이지. 힘들어.
숨을 거의 참으면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까지.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어느 컬러를 도전을 해볼까? 지금 두 가지 컬러 중에 고민 중이거든요. 이걸로 가야겠다. 어바웃톤 플러피 웨어 블러셔 베일 피치 015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컬러예요. 이 친구를 블러셔로 발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톤 다운된 브라운 오렌지인데 웜톤이신 분들한테 진짜 엄청 찰떡일 거예요. 약간 눈 밑에 해갖고 으악 예쁘다.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발라줬고 여기 또 질문 중에 언니 플리마켓 계획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 작년에 플리마켓 한번 했었거든요. 11월 달인가 10월 달 그쯤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엄청 반응이 좋았어갖고 한번 다시 올해 안에? 올해 안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그 뉴욕에서 연말에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아마 조금 더 옷을 많이 모아서 내년에 딱 플리마켓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뭔가 좋은 기회가 딱 오면은 플리마켓에 올해 또 할 수도 있고 일단 플리마켓에 내놓을 수 있는 옷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득템을 해가셨었죠?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명품이나 그런 고가의 제품들도 제가 이렇게 자주 쓰지 않는 것들 싹 모아갖고 그런 아이들도 한번 좀 판매를 해볼까 싶어요.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팬티뷰티 거 사용을 해줄 거고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하이라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친구 사용할 거거든요. 일단 브러쉬로 사용해서 이 친구 코에다가 밝혀주고 이렇게 손으로 해서 톡톡톡톡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그렇게 예뻐요. 뜬을 이렇게 위에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갖고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게 빛 받을 때마다 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와 예쁘다. 이제 립만 바르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립밤을 발라놓은 상태여서 립밤을 유분기를 살짝 티슈로 걷어줄게요. 립은 일단 요즘 립 펜슬 사용해서 오버립으로 그려주는 거에 좀 빠져있거든요. 제가 사용해줄 립 펜슬이 AOU 블렌딩 립 펜슬 1호 오버 컬러 요거예요. 제가 좀 많이 써갖고 좀 끝에가 좀 뭉툭해져 있는데 굉장히 예쁜 그 브라운이 한 방울 타져 있는 살구 컬러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입술 산이랑 밑에 이제 그림자 딱 해주고 나서 발라주면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거 기우가 보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립 펜슬을 그 특징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막 이렇게 할 때 아니면은 데일리로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한번 보내줘봤길래 우연히 사용을 해봤는데 웬걸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효과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립 펜슬 얼로 이렇게 그려갖고 입술 오버립 해주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는 거. 일단 이 친구로 여기 입술 산을 이 정도까지 끌어갖고 올려서 발라줄 거예요. 이 정도 보이세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입술 선을 이렇게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인중도 되게 짧아 보이거든요. 입술 끝에 그림자를 살짝 이 정도 여기도 보이시죠? 끝에 여기 그리고 입술 밑에 이렇게 입술 밑에 입술 산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이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살살살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제가 입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다를 못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오버립 테두리는 발라졌고요. 여기다가 제가 요즘 진짜 애정하는, 미친 듯이 애정하는 이 헤라 립을 발라줄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184호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요거 이번에 헤라에서 새로 나온 거 보내주셔갖고 제가 써봤는데 제가 저번에 그 립 추천 영상에서도 제가 헤라 제품 너무 강추한다고 제가 미친듯이 제가 추천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상이 나와갖고 발라봤는데 와 미쳤어요. 저 얘를 맨날 찐 데일리로 바르고 다니고 있거든요.
일단 그 광이 촉촉한 립밤을 바른 것 같은 그런 광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촉촉한 립들의 그 특유한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뭐 물 마시거나 뭐 하면 다 이제 색이 닦여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얘는 딱 피팅이 되는 느낌이에요. 피팅이 되는 느낌인데 그 광은 계속 살아있고 게다가 촉촉하고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진심 요물템. 이렇게 브러쉬 팁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저는 이런 통통한 아이들이 되게 쓰기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런 텍스처를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아무튼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것 봐. 착색도 돼. 짱이죠?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 거예요. 벌써 예뻐. 미쳤죠,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얘가? 광 미쳤죠? 너무 예뻐. 이 위에 입술도 마저 발라줄게요. 짜잔! 미쳤다. 너무 예쁘다. 말이 안 나와.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립까지 해갖고 오늘 메이크업 완성됐네요. 머리까지 조금 이렇게 세팅해갖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똥꼬발랄하게 세팅을 해줘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양쪽에 리본 머리핀을 이렇게 꽂아줘봤어요. 이러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메이크업은 데일리인데 좀 헤어는 한번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소화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지.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찍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수다가 너무 길어져갖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길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봐주셨죠? 이렇게 저의 찐 데일리템들 모아서 영상 자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꿀템들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는 헤이주, have fun! 안녕!